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서태평양의 작은 섬 아나타한에서 벌어졌던 미스터리한 사건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이 조그마한 섬에는 뜻밖의 인물들이 고립되었습니다. 이곳에는 32명의 남성과 단 1명의 여성 히가카즈코가 함께 머물며 7년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아나타한 섬은 사이판에서 북쪽으로 약 127km 떨어져 있으며 전쟁 당시 일본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곳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섬에는 원주민 노동자와 이들을 감독하는 농장주 부부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히가카즈코는 1924년 일본 오키나와에서 태어났습니다. 15살에 사이판으로 건너가 일본인 남성과 결혼한 그녀는 18살에 남편과 함께 아나타한 섬으로 오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의 경류 속에서 농장주는 가족을 사이판으로 피신시키고 카즈코의 남편 또한 여동생을 데리러 가겠다며 섬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의 소식은 그 후로 끊겨버렸습니다. 이제 이 작은 섬에는 원주민들과 농장주 부부 그리고 홀로 남겨진 히가카즈코만이 남게 됩니다. 1945년 5월 24일 태평양 전쟁이 절정에 달한 때 일본 해군의 어선이 화물을 싣고 출항했지만 그 운명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을까요? 사이판을 향하던 중 미군의 초기에 발각된 배는 격렬한 공습을 맞아 결국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침몰한 배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이들이 있었으니 해군 10명과 민간 선원 21명, 도합 31명의 혈기왕성한 남성들이 목숨을 건 사투 끝에 아나타한 섬으로 흘러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 작은 섬에는 그들을 맞이할 여유도 따뜻한 환영도 없었습니다. 식량은 한 달 만에 바닥을 드러냈고 돼지와 닭 같은 식량 자원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려 필사적인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야자수 열매로 배를 채우고 낚시와 농사를 시도하며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게 됩니다. 1945년 7월 섬에 들이운 먹구름은 마치 그들의 운명을 예고라도 하는 듯 했습니다. 대대적인 미군 공습이 시작되면서 원주민들은 혼란 속에 섬을 떠났지만 일본인들은 결코 투항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결국 섬에는 일본인들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8월 15일 일본 제국의 항복 소식이 도달했지만 아나타한 섬에선 그 누구도 그 소식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미군은 항복을 촉구하는 전단을 뿌리고 확성기로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닿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말은 그들에게 닿지 않는 메아리일 뿐이었죠.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섬에 찾아온 고요 속에서 사람들은 점차 다른 생존 방식을 찾게 됩니다. 과일을 키우고 물고기를 잡고 야자수로 만든 술을 마시며 웃음소리도 들리기 시작했죠. 모든 것이 정적에 잠긴 이 섬에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욕망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나타한 섬에서 유일한 여성 히가카즈코를 두고 긴장감이 서서히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32명의 남성들이 그녀에게 매료되기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그들의 시선이 카즈코에게 향하지 않았습니다. 섬에 상륙한 남성들은 처음에 그녀가 농장주와 부부라는 오해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들이 부부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카즈코는 농장주와 함께 지내며 남성들로부터 보호받으려 했지만 농장주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그녀에게 더욱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1946년 8월 아나타한 섬의 하늘에 미군의 폭격기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건이 불러올 비극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카즈코는 비행기 잔해에서 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기름 탱크와 옷으로 변형할 수 있는 낙하산을 발견하며 생존의 희망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이곳에 있는 두 남성은 추락 현장에서 부서진 권총 세정과 탄약을 손에 넣고 이를 수리하여 처음으로 무기를 갖게 됩니다. 무기를 손에 쥔 그들은 곧 격변의 시대에 발을 들여놓게 되고 섬의 평화로운 일상은 사라져갑니다. 이후 아나타한 섬에서 남자들은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권총을 소유한 두 남성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남성들이 떠나가면서 두 남자는
섬의 모든 권력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카즈코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지만 농장주 역시 카즈코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함께 살기로 결정합니다. 1947년 가을, 무기를 발견한 지 1년이 지나 농장주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카즈코를 두 남자에게 맡기기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총을 가진 남성 중 한 명이 세상을 떠나고 남은 한 남자가 카즈코를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 후 반년간 섬은 기묘한 평화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남성의 수는 27명, 카즈코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섬에서는 총을 가진 자가 모든 권력과 카즈코를 차지할 수 있다는 암묵적인 규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한 경쟁이 점차 심화되면서 카즈코는 모두의 시선 속에 갇혀버린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그 사이 농장주와 첫 번째 권총 소유자가 세상을 떠나자 새로운 남성이 왕좌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남성들은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 카즈코에게 원하는 남자를 선택하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카즈코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선택한 남성과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자들은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무기들을 바다에 던지기로 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남성들의 다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남성들은 모든 사건의 원인인 카즈코를 처리하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카즈코는 그들의 음모를 미리 눈치채고 조용히 탈출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미 해군 함정이 섬으로 다가왔을 때 그녀는 용감히 혼자서 미군에게 투항하며 구출됩니다. 그 순간 그녀의 나이는 26세, 7년 만에 다시 밟은 일본 땅. 그러나 그 뒷이야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구출된 카즈코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전 세계를 휩쓸며 그녀는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나타한 섬에 남아있던 남성들은 카즈코가 처참한 운명에서 벗어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 후 1951년 6월 26일 그들은 섬에서의 모든 비극을 뒤로하고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32명 중 20명만이 탈출했지만 그들 사이에 남겨진 감정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20명의 남성들은 정든 섬과 작별하며 내심 불안한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다른 비극이었습니다. 카즈코의 원래 남편은 그녀가 죽었다고 믿고 재혼한 상태였고 남성들은 각자의 운명 속에서 깊은 상처를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은 충격에 휩싸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1952년 아나타한 섬의 이야기가 세상에 드러나자 언론은 카즈코를 여왕벌이라고 부르며 그녀의 선택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히가 카즈코는 이후 재혼해 조용히 살았지만 그녀의 삶 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1974년 3월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카즈코는 어떤 비밀을 품고 있었을까요? 그녀의 이야기는 1953년 아나타한이라는 영화로 제작되어 다시 세상에 회자되었고 이후 키리노 나스오의 도쿄섬이라는 소설이 그녀의 비극을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2010년 이 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도 제작되었지만 카즈코의 진정한 이야기는 여전히 그늘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